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기관 간의 자존심이다, 뭐 어떤 최고 사법기구를 두고서 다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행 헌법과 법률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충돌의 어떤 논리적 가능성은 원래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충돌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 충돌을 해결하자 말자 이런 문제보다 도대체 이 기관이 왜 충돌하고 있는지를 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6월 31일 날 이제 A씨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 처벌한 하급심,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위반된 어떤 해석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이제 확정된 대법원 이제 판결까지 있다는 얘기는 확정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형사소송 판결에 이런 그 재심 사유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해당자가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아서 석방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1997년 말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제 판결과 결정으로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세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에 관해서 그 해석,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확정된 판결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취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이제 헌법재판의 결정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이 사실상 이제 또 그 세금을 좀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던 사람이 이제 모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세금을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깝도록 다시 산정을 했고, 이제 그 해당 국회의원이 소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끼리 어떤 해결로서 다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최고의 사법기관은 하나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우위다, 헌법재판소가 더 위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가 이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68조에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87년 헌법 개정을 이제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를 들여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독일처럼 그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헌법 개정에도 이제 재판이 빠졌고, 아예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 소원이 되지 않는다는 아예 명문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행 법률과 헌법과 법률로서는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충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게 된 것은 이제 87년 이른바, 이제 뭐 저는 별로 요즘에 인정도 안 하지만 이른바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이제 사법부가 이제 권력의 독점을, 어떤 권력의 장악을 당해서 사법부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후에 뭐 수차적으로 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 신설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된 것이 이제 길게는 30년, 30여 년, 짧게는 뭐 20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국민 다수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지역적이고 실효 편향적인 문제에만 굉장히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통죄,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여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재외국민투표법, 뭐 교도소 수용자 밀집도, 이런 것들 뭐 위헌이다, 뭐 위법하다, 뭐 이런 결정내들을 쭉 이런 기관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교도소 수용자 밀집도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밀집도를 이제 법의 규정이라던가 뭐 권고 수준을 낮추려고 그러면 예산 등을 확보해서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교도소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당국에는 계속적으로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던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막 결정 내려가고 위법하다, 위헌이다 맨날 난리를 칩니다.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게 뭐 국가 전체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뭐 실형 선고를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가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2년이 넘는 동안에 코로나 시국에서 수용자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집단적인 이제 수용자 감염 사태가 벌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자 등이 이제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가족과의 대면 면회도 금지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화상면회 횟수를 늘려줬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인을 접견할 때는 방역 패스까지 시행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을 정도였고, 결국 이렇게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도 뭐 수용자는 절대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위협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구치소 사태가 터졌을 때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될 수용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좀 구속을 좀 집행을 정지한다던가, 뭐 도주의 염려가 극히 없는 자들만 좀 추려서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국가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 대규모 확진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 좀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이제 귀순 의사를 표명한 어부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우리가 밝히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뭐 실제로 전현희는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제대로 된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전무하죠. 이해 충돌이 확실함에도 그것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뭐 사실상 국가권익위로서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및 이제 공익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그 윤지호를 아주 세금을 들여서 보호하던 각종 기관들, 이 기관들이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서는 인색하면서 오히려 피해 호소인이라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쉽게 말해서 정말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는데 앞장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원만이 사법권을 뭐 독점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도입했던 것도 이유가 저는 아직도 현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어떤 이런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세금을 들여서 이런 기관들을 유지해야 되나? 검수완박 소원은 뭐 무조건 뭉개는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뭐 국가인권위, 그다음에 권익위와 같은 준사법기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금만 낭비하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연방 대법원만이 이제 최고 사법기관으로 존재하기도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뭐 국가인권이라던가 국가권익이라던가 뭐 이런 사실 활동들을 사실은 의회가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회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어떤 국가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의 어떤 청원 심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국기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국회는 뭐 도대체 법으로 꼭 해야 되는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또 세금을 들여서 국가인권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 모양인데 국가인권이나 헌법재판소, 뭐 국가권익위 이런 곳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 저는 이게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럴 바에는 차제에 이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싹 폐지해서 어차피 발생하는 뭐 기본권 침해 사태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거가 마찬가지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법원을 견제해야 된다는 뭐 명목하에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기관들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실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나 뭐 국가인권위, 권익위가 본래의 기관 설립의 목적에 맞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